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 아직 어린아이가 교감 선생님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뺨까지 때리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받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정작 이 초등학생의 보호자는 이런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또 항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JT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교사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학교 측이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학생이 이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욕설을 퍼붓는 행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지요. 네. 아마도 이런 해명을 내놓은 것은 학교 측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놀랐던 거는 이게 처음이 또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SNS 이 교권 지킴이 계정에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가 올라온 건데요. 네. 피해 교감 선생님이 맞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숱하게 맞았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교사가 촬영한 것이다. 이런 교사들의 제보 관련 목소리들이 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교감 선생님 평소에도 A군에게 수차례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때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교사가 일부러 이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평소에 이 폭행 강도가 더 심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결국 어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보호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데도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했던 초등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면 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하면 예. 가정 내의 어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 결정으로서 이 친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보면 사실 무단 조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평소에도 보면 아파서 조퇴하는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조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단 조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걸 막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것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폭행을 한다거나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는 정도의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생활적으로 완전히 방임된 상태에 있어서 실제 아동의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심각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에서 아동폭력법 예방법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9시 싱가포르와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자, 우리 대표팀이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하지만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3차 예선에 이 톱시드 확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6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3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이 톱시드를 놓치게 되면 난적들을 만나게 돼요. 난적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과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네. 아시아에서 지금 FIFA 랭킹을 보면 일본이 현재 18위고요. 우리가 23위, 그리고 이란이 20위. 그러니까 우리가 3위 안에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조금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4위가 호주인데 우리하고 지금 랭킹 포인트 차이 0.03점에 불과합니다. 뭐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전적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기는 경기이니만큼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사흘 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대표팀은 무더위 속에서도 이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현지 적응을 마쳤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불화설이 있던 지금 이강인 선수와 장난을 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잘 나는 어떤에서 분명히 그냥 걸려있는 부분이랍니다. 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지금 불거진 선수들 간의 불화, 이거에 이어서 지금 2번이나 임시 감독으로 운영되는 등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좀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모습들? 일단 뭐 불화설의 소용돌이 속에서 축구 팬들의 어떤 위기감 굉장히 걱정이 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지금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팀이 상당히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더욱더 단단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축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 개인 기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해서 단단해진 팀워크로 오늘 좋은 경기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다시 좀 똥을똘 뭉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게 미국 ESPN이 선정한 세계 공격수. 이걸 뽑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10위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라는 것은 굳이 뭐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해서 과장된 게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2023-24 시즌에서도 10골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5명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 영국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스타이기도 하고요. 기량 자체는 뭐 이론의 여지 없는 세계적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명됐다. 이런 소식에 팬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지드래곤과 카이스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건가요? 뭐 카이스트 하면 사실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부를 네. 수 있는 학교잖아요. 과학기술과 K 콘텐츠를 접목하자는 취지에서 이 카이스트가 지드래곤을 이 엔터테크 연구센터가 설립되는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로 초빙하게 된 겁니다. 뭐 지드래곤 씨 이 임명된 교수직 일반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해서 이 매주 일정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직은 아니고요. 대학 내에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 그리고 강의에 나서는 특강 위주의 강의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교수직입니다. 일단 뭐 카이스트가 주도하는 과학적 비전 그리고 지드래곤 씨가 품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인 견목을 접목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카이스트의 다양한 기술과 예술 또 문화 콘텐츠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에도 지드래곤 씨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드래곤도 어제 새로운 도전에 좀 많은 기대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드래곤 씨도 사실 카이스트 이 특임 교수에 임명된 것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놀랐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네.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사실 지드래곤 씨도 뭐 작사, 작곡, 춤 모든 것이 능하지 않습니까?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과학 천재들이 모인 곳이 카이스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본인도 더 천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이 이제 대중 가수다 보니까 대중들 하면 과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대중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벽을 본인을 통해서 허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연예가 화제 인물 살펴보죠. 바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동양인 배우 최초로 제다이 마스터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이정재 씨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캐스팅에 불만을 품은 스타워즈 팬들, 이정재 씨에 대한 좀 인종차별적 공격까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 이미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월드 클래스 배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인종차별적 뭐 비판 정도에 흔들릴 정도의 배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이정재 씨의 어떤 뭐 이 배우로서의 어떤 뭐 팬들이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이 넓은 마음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이 배우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재 씨는 이 스타워즈라는 작품에 참여한 것이 큰 즐거움이 됐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타워즈라는 작품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참 매우 즐거운 일이고요. 스타워즈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그런 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아직은 많지 않으시기는 하지만은 많은 기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스타워즈가 한국으로 치면 이게 전원일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원일기에 외국인 배우가 와서 한국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정재 씨도 굉장히 영어 대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 같은데 평가는 어때요? 일단 뭐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혀 양쪽이 닳아서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1, 2회가 공개가 됐는데요. 평단의 평가 굉장히 좋습니다. 8회까지 아마 스토리가 재미있다면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